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묵혀 이렇게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 맞습니다. 당신들이 반칙을 쓰니까 우리도 반칙을 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네. 총선이 이제 4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은 총선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자판기 최영일 평론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최영일 아니고요. 네. 오늘은 최피셜도 아닙니다. 네. 최강희도 아닙니다. 최뱅뱅입니다. 최뱅뱅이요? 네. 뭐 어디 뭐 청바지 협찬 받으셨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요. 오늘 위성정당 얘기를 해볼 건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위성정당 잘 알고 있죠. 네네. 위성은 어떻게 돌죠? 뱅글뱅글. 네네. 뱅뱅. 그래서 최뱅뱅입니다. 아. 위성정당 전문가입니다. 오늘 위성정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겠군요. 예, 이걸 아신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잘하는데. 오늘이 진짜예요. 네. 시험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위성정당. 비례정당이라고 하죠. 지금 이 구자유한국당이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놨어요. 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군요. 지금은 이제 새로운 보수당 전진당이 합쳐서 네. 미래통합당이 됐으니까 모당이 미래통합당, 네. 비례정당은 미래한국당. 네. 그런데 이제 또 비례 지지를 받아야 되는 곳이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있고요. 정의당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미래한국당이 제일 좋아요. 여기는 지역구 싸움을 안 해도 돼요. 비례 의석만 당선시키면 돼요. 네. 어떻게 해서 정당 지지를 많이 받아서. 그렇죠. 그래서 보수 지지층에서 미래한국당에 지지하겠다. 굉장히 지금 여론조사가 높게 나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고민을 하는데 자, 비례 의석 47석이에요. 이 중에 지역구와 연동되는 게 30석. 근데 이 30석 중에 대부분이 미래한국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 지금 이론적으로는 한 20석 내외를 가져갈 수 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지역구를 한 100석 가져갔고 100석 가져갔고 비슷하다고 쳤을 때 여기는 비례의석이 20석이 더해지는 거고요. 지금 지역구를 많이 가져간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의석을 거의 못 가져갑니다. 격차가 커지겠죠. 네. 지금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이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더불어민주당도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나 사실 보군요. 지도부는 이거 얘기 못합니다. 왜 우리도 그렇죠? 비례정당 만든다 이 얘기 못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비판을 했습니까? 꼼수라고? 예, 선거법 개정안의 취지를 저해하는 이런 불법적인 꼼수다. 근데 선관위가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네. 미래한국당 등록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부는 말 못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내외부 또 지지층들에서 우리도 비례정당 만들어야 한다. 방법이 좋지 않은 건 알지만 20석의 의석을 보수에게 뺏길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정봉주 전 의원 이번에 출마가 부적격으로 좌절됐죠. 네. 자, 비례정당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 했고요. 손혜원 의원, 민주당 출신이지만 지금 무소속입니다. 비례정당 만들겠다. 근데 두 분은 또 의견이 좀 다르다고 해요. 네. 근데 이 와중에 민주당 내에 네. 전국 청년위원회라는 이 소속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 장경태 위원장이 그러면 지금 전국 청년위원회를 떼어내서 청년민주당으로 창당하겠다. 이게 민주당의 비례정당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 의견들이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뭐 뾰족한 대안이 있는 겁니까? 네, 이게 지금 당 외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고요. 네. 개인 의견들 또는 뭐 이제 청년들의 의견들인데 민주당 일부 의원이 지금 다른 원외 정당과 접촉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됐어요. 당내 목소리군요, 이거는. 당내의 목소리입니다. 네. 의원들의 목소리인데 자, 미래당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진보 정당이에요. 의석이 없기 때문에 원외 정당이죠. 이 녹색당도 오랫동안 진보 정치를 해왔는데 의석이 없는 원외 정당입니다. 하승수 위원장이에요. 공동운영위원장인데 이 여기서 뭔가 모종의 그럼 연대를 하자. 우리가 차마 비례정당을 만들지 못하지만 선거 연대를 해서 이쪽에서 좀 정당 지지를 몰아가서 비례의원이 많이 나오면 우리가 함께 공조 정치를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데 지금 하승수 위원장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논의 안 했어요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조금 지켜볼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4+1 협의체에서 비례성을 좀 강화하자고 선거법을 개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정의당 뚜껑 열리지요? 이 중에서 누가 단식했어요?
정의당이요. 누가 밥을 굶고 이 연동형을 관철시켰습니까? 정의당이죠. 우리 정의당이죠. 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지금 심상정 의원 막 화가 나죠. 아, 화납니다. 네, 정의당 막 화가 나요. 네. 어떻게 이럴 수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미래한국당에 이 불법적인 꼼수 정치에 꼼수로, 이 꼼수라는 건 비례정당 얘기죠. 네. 꼼수로 대응을 하면 부끄러움도 모르는 이 수구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똑같이 해요? 이게 그레샴의 법칙이죠. 네. 악화가 양화를 부축한다. 경제 용어긴 하지만 정치에도 쓸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은 이제 화가 나 있는 건데 네. 여기서 대안을 하나 낸 인물이 있어요. 새로운 뭔가 아이디어를 누가 냈군요. 네. 유시민 이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네. 야, 그러지 말고 다 모여 보세요. 다. 화내지 말고 다 네, 모여라. 다 모여보세요. 다. 비례정당이 이렇게 난립하면 네. 비례정당의 지지율도 못 모아.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뭉쳐 이렇게 선거연대를 해서 그래서 이름을 범진보 연합 비례정당 이렇게 해서 미래한국당과 1대1로 비례 대 비례로 붙는 커다란 에두벌룬을 하나 띄우는 건 어떻겠소 하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네. 자,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런데 이게 사실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네. 그리고 그 명분 문제가 또 중요해 보이거든요. 네. 예측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실리적으로 본다면 네. 이 20석 보통 의석은 아닙니다. 실리적으로는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 맞습니다. 그런데 지도부는 고민이죠. 아까 이 정의당 비판이 맞아요. 불법 꼼수 정치라고 비판했는데 똑같이 당신들이 반칙을 쓰니까 우리도 반칙을 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네. 그 명분 때문에 실리를 놓칠 거냐. 이제 고심이 깊은데 전 이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결국 정치는 의석 싸움이기 때문에 총선에서 20석을 놓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다만 아까 잘 짚으셨어요. 시간이 없어요. 네. 선관위에서 비례 후보들도 절차적으로 선출하라. 그럼 이 많은 당이 모여서 지금 대의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새로운 당을 창당하고 대의원 뽑고 여기서 비례 후보들 후보 막 나와서 순번 정해야 되잖아요. 약 45%를 지지를 받는다면 이 범진보 이 비례정당이 여기서 한 13석 정도를 건질 것으로 보여져요. 그럼 여기가 정말 한 20석을 건진다면 해볼만 한 거죠. 그래도 네. 사실은 이게 두 개가 합쳐서 30석이 넘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쳐서 30이에요.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추진될 가능성이 높으나 1. 시간이 없다. 네. 절차가 복잡하다. 그리고 진보 내부에서 노선 갈등이 터져 나오면 오히려 추진 아니한만 못한 분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녹록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몰라. 저도 모르죠. 그래요? 몰라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알겠습니다. 언제나 틀렸던 예측에 너무 시간 할애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네. 좀 드네요. 네. 지금까지 최영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